안녕하세요. 토담비 RC 강사 이근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추운 만큼 여러분의 열정도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도 보면 요즘 추워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추위도 좀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보기 보자마자 무슨 문제였어요? 대명사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보면 자리에 따라서 어떤 타입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게 아마 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운이 좋게도 맨 끝이죠. 대명사 문제를 풀 때 맨 끝에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셀프,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강조적 용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강조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부사처럼 없어도 돼요. 부사처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맨 끝에 나오는 포인트가 나오면 themselves 이렇게 셀프가 정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거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리는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미 one, to, do여가지고 동사 형태로 to, do가 왔고요. it이 왔고 together가 부사거든요. 그러면 문장 동사 뒤에 목적어 있고 부사 왔으니까 여기는 무슨 자리? 그렇죠. 불필요한 부사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 없이 themselves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강조적 용법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 보면서 셀프에 관련된 거 다른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역시 품사 문제였어요. 품사 문제 역시 자리 문제로 보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해가지고 우리가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면 기본적으로 구조가 완전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멀리 보지 않고도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명구이기 때문에 전명구는 부사 기능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정답? 부사가 정답. 정답은 B번이 정답. 1번하고 2번이 분명히 다른 문제 타입인데 거의 유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강조 형태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꼭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3번 가시면 어휘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 periodic이라는 건 정기적인이라는 뜻이고요. perishable이라는 건 상하기 쉬운이에요. 상하기 쉬운, 썩기 쉬운. 되게 중요한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기 쉬운. 보통 이제 파트 7에서도 이렇게 독해 지문에서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관련된, 이 지문에 대해 관련된 제품이 뭔가 이런 거 할 때 아마 이런 페리셔블 이런 단어 나오면 보통 식품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industrious는 근면안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industrial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산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좀 스펠링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OUS가 있으면 일을 잘할 수 있는 해가지고 근면한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고 accessible은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해석하면서 마무리를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로 한다 새로운 직원이죠. 우리의 직원. 그죠? 직원은 직원인데 어떤 직원이에요? 무슨 직원? 정기적인 직원? 아니면 상하기 쉬운? 아니면 근면한? 이미 정답은 근면한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뒤에 가서 추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맥시 최대화시킨대요. 생산성을. 그래서 생산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근면한 직원을 원한다. 이 정도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정답은 C. 이렇게 마무리해 줬으면 좋았겠고요. 다음 네 번째 가보면 명사 어휘 문제였어요. 그래서 protection은 보호, 그죠? anticipation은 예상. 그죠? 예상, 이 뜻을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usage는 말 그대로 사용이고 프로그레스는 진보, 발전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말하고만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은가? 에너지 보호, 에너지 예상. 예상은 좀 어색했고요. 에너지 사용 괜찮고 에너지에 대한 발전 뭐 이런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앞에도 뭐라고 나와서 동사 제일 쉬웠어요. 컷, 줄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너지 보호를 줄이냐, 예상을 줄이냐, 사용을 줄이냐, 발전을 줄이냐 이렇게 됐을 거니까 이미 사용, 컷에서라는 의미에서 사용이라는 유시지가 가장 적합해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포인트가 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이 컷의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푸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을 줄이는 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정도의 의미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았겠고 다음 105번이에요. 5번은 부사 어휘 문제. quickly는 빨리란 뜻이고요. especially는 특히란 뜻이죠. seldom이 이제 조금 중요하죠. 거의 뭐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hardly라는 단어 있잖아요. hardly. 그래서 hardly라는 단어랑 동의어로 해석하시면 좋겠고 roughly는 대략적으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be skilled at이거든요. 뭐뭐에 있어서 좋다,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뭐뭐를 잘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be good at 정도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있어서 뒤에 이하에 대해서 잘한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long time company manager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회사의 매니저로서 일했던 정도 의미겠죠. 그래서 매니저로서 일했던 투니스라는 사람은 뭐에 있어서 밑이 여기서는 이제 만나는 게 아니라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수요, 필요를 맞춰주는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넣었을 때 어떤 게 가장 적합할 건가? 빨리란 말보다는 뭐가 맞아요? 그렇죠? 특히 여기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정도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B번이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106번. 여기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막상 여러분이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보시면 이건 품사 문제 현재.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컴마를 딱 아마 봤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더해요. 그래서 관사가 나오면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명사로 끝나죠. 여기서 지금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구로 또 이렇게 쭉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들어가는 건 우리한테 명사의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기가 아마 조금 더 무난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게 조금 안 되시면 해석까지 뒷받침하면서 하면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명사구나 하면 여기서는 D번이 hate가 명사죠. 이제 보통 높이나 키 같은 걸 얘기할 때 hate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셨다면 해석하면서 마무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단지 5feet 9이에요. 그래서 5feet 9. 이게서 5.9fee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 이게 정확히 제가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한 175라고 했다고 씹으면 그는 단지 몇이다? 175cm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컴마예요.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나서 보통 컴마 찍고 명사 나오면 그렇죠. 동격이죠. 그죠? 그래서 동격의 컴마 형태로 인식을 하셨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 사이즈 있죠. 5.9피트라는 게 뭐다? 경찰을 위해서 최소한의 키다, 높이다 정도였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도 여러분이 문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답이 D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이는 원래 이제 형용사로 높은이고 부사로는 높게고요. 하일리는 부사로 뭐예요? 그렇죠. 얘가 매우란 뜻이죠. 요 단어가 중요하죠. 요거 다시 한번 꼭 좀 정리해서 마무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쓰면 하일리는 highly qualified죠. 매우 자격이 잘 갖춰진 이렇게 해서 많이 쓰이는 패턴이니까 꼭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107번 들어가 볼게요. 107번은 단순하게 동사 관련해서 선택하는 문제였어요. 실제 동사하고 ed하고 ing 형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eing pp. 그래서 진행 수동형까지 같이 붙어 있었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를 보시면 이미 비동사가 나와 있었고요. 그 뒤에 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비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A번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에 ed하고 ing, ed가 붙으면 이제 우리가 수동형이 되고요. 얘는 능동형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is being pp죠. 그래서 요구되고 있는 중이다. 뭐 이 정도의 의미였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 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뭐로 판단해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능동이라서 목적어가 있고 얘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목적어가 없었으니까 수동형인 B번이 정답. 아, 쌤, 이것도 수동형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좀 불가능해요. 보시면 관리직 경험은 어때? 이점이다. 장점이란 얘기죠. 장점이지만 뭐는 아니다. 그 포지션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요구되고 있는 진행 중이 요구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절대 웬만해서는 포인트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형태였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답은 B번이 맞았다라고 판단하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자, 108번은 혹시 틀리셨거나 혹시 조금 애매하셨다면 별표 딱 쳐놓으세요. 우선 문제 풀 때 보기에서 포인트를 딱 볼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수예요. 그래서 수적인 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싱글은 그냥 형용사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한정사 기능을 하는 형용은 이제 그 한정사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푸는 형태였어요. 자, 보시면 뒤에 코스메틱이라는 명사가 하나가 있는데 복수형이 왔고요. 그 다음에 컴마로 형태로 왔어요. 그래서 A, B and C라서 여기 들어가는 한정사 뒤에 이 세 개의 수적인 거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퍼퓸에 S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가산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복수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불가산이 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가산도 되는 형태를 선택해야 돼서 우선 배제해 보면 복수만 되는 few, many도 복수만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됐던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single은 이미 단수 형태랑 어울릴 수밖에 없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perfume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가산 형태잖아요. 그래서 배제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any가 정답. 이렇게. 보통 여러분이 이제 any가 나오면 any 뒤에는 복수명사하고 불가산이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단수명사도 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쓰이지만. 그래서 any는 뒤에 어떤 명사의 수가 와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some 있죠? 이렇게 most도 있고 그 다음에 all. 이게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복수하고 불가산이 온다라는 건 다시 한번 꼭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는 거 few 하나 더. few 뒤에는 항상 복수예요. 그 다음에 a few도 항상 뭐다? 복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복수 명사만 뒤에 붙는다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09번 보시면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first 나오고 incapable, last, sudde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음에 power, failure. 우리말로 하면 정전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첫 정전. 그죠? 원래 얘가 할 수 없는 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 power failure 이렇게 쓰이지도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be incapable of 이런 형태로 보통 쓰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그냥 명사 앞에 쓰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고요. last는 마지막이고요. third는 갑작스런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가를 이제 판단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아마 읽으셨을 때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정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때문에 갑작스런 정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나의 데이터 손실을 결과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얘기니까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이 발생될 정도로 갑작스럽게 정전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udden이 정답으로 왔던 형태예요. 근데 누군가 그래요. first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first는 보통 우리가 얼굴에 말하는 최상급 같은 거기 때문에 the first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받아들이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였기 때문에 일종의 불특정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서 보셨으면 서든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리저트 인이라는 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철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가 어때요?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로 짜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0번 가보도록 할게요. 110번은 so, about 이렇게 접속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구나라는 게 눈치챘을 거예요. so는 등위 접속사고요. about은 전치사고. whether는 접속사긴 한데 무슨 접속사예요?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예요. 무슨 접속사? 명사절. of는 전치사.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포인트를 딱 보자마자 눈치챘겠습니다만 항상 접속사하고 아닌 거하고 섞였을 때는 동사수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몇 개인지를 판단해 보셨어야 되는데 이미 동사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바로 우두비가 있어서 눈치를 바로 챘을 것 같아요.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B하고 D는 절대 될 수 없는 전치사니까. 근데 so가 등위 접속사라서 뒤에 문장이 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반드시 오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A 아니면 C인데라는 생각하고 해석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해석이 필요 없던 이유는 so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등위 접속사라서 앞뒤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주어 동사 완전하게 오고요. 그 다음에 so가 오고 이렇게. 그래서 so는 앞이나 뒤가 무조건 완전한 절로 올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절대 so는 답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ask라는 동사 있죠. 동사 뒤에 목적어로 그렇죠. 명사가 와야 되니까 접속사도 명사절 접속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ask 다음에 whether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주 쓰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패턴으로 이렇게 ask whether로 좀 잡아주는 것도 좋은 패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뒤이어서 저희 파트 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트 6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 파트 6는 지문의 종류 한번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좋죠. 레터였고요. 해석을 무조건 하면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이 돼야지만 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I would like to bring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가져오고 싶다. 직역 그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슨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I was given by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 Claim Department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나 나쁜 서비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보통 나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만 칭찬하는 서비스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푸는 게 제일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바로 가면 여기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positive experience 아니면 recommend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내용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시면 이열리 해마다에란 뜻이고 outstanding이 뛰어난이란 뜻이에요. 뛰어난. 모르면 안 되는 단어고요. standing은 말 그대로 서 있는 이제 고정된이란 뜻도 있긴 한데요. 그냥 서 있는 정도. 그 다음에 anticipated는 예상된.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outstanding. 우리가 보통 exceptional 있죠. 요 단어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exceptional도 무슨 뜻이에요? 뛰어난. 보통 이례적으로란 뜻이잖아요. 이례적인.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파생돼 가지고 이렇게 뛰어난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2번으로 바로 가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동사에 시제하고 수하고 그 다음에 준동사도 같이 껴있어요. 좀 파악을 해보면서 들어갔으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I was recently 최근에 작은 차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다? 클레임을 해야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미 클레임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했어야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정답은 여기선 당연히 과거인 C번으로 들어가는 게 맞았던 형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빨랐겠죠. 아, 연결어가 나왔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앞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Since it was my first time. 첫 번째였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를 이런 과정을 하는 데 있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첫 번째였어. 그래서 내가 되게 혼란스러웠다는 얘기다. What to do. 내가 뭘 할지 몰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뭐예요? 너의 직원이 명료하게 설명을 해줬어. 각각의 스텝. 그다음 스텝에 대해서. 그 다음에 estimate이 원래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적, 그러니까 얼마가 걸릴지 예상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시간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설명을 나한테 해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혼란스러웠지만 직원이 되게 잘해줬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 therefore는 그러므로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에요. otherwise 뜻이 뭐라고 다시 한번?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주시고 in addition은 게다가 however는 뭐야? 그러나 나는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되게 잘해줬어요 라는 형태였기 때문에 however가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번은 이제 삽입 형태가 나왔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분명히 됐어야죠.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내용이 based on this 이런 긍정적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풀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뒤에 가서는 마지막에 좋은 경험이었고 너네 회사를 추천한다는 얘기를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보면 제가 잘못 넘겼네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패턴이에요. 내용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it is possible, 가능하다. 뭐가 가능해요? 보험 클레임을 하는 건 가능하다. 어떤 손상된 제품에서든. 이것도 지금 그거와 관련성이 없어 보여요. 지금 차 사고하고 보험 직원이 이제 어떻게 잘해줬는지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 would like to know, 나는 알기를 원한다. rough estimate이라는 건 대략적인 견적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다란 말이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의미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she also 또한 그녀는 또한 뭐 했다? 내가 뭐 할 수 있대? 소중한 고객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줬다. 이미 내용에서 딱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D번이 맞았던 형태였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3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좀 무난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실 때 바로바로 소거하시면서 버렸으면 여러분이 바로 정답을 D로 선택할 수 있었던 형태.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써버리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35번에서 38번 아티클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내용 자체가 무슨 전문가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뭐해서 합병의 효과에 대해서
합병의 뭐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합병에 관련된 무슨 내용인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economic world, 경제계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ay close attention, 역시 어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합병, Natural Drug라는 회사와 Oxford Medicine이라는 회사의 합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도의 의미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가 형사 의미니까 실패된 합병, 다가오는 합병, 가능한 합병, 최근 합병 이렇게 됐겠죠.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실패한 합병 이런 내용 자체는 조금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이제 합병의 결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측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앞으로의 일인가 아니면 과거의 일인가를 판단만 해주셨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바로 답이 안 나오시면 다음에 풀어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다음 정답을 조금 알았어야 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합병을 하고 나서 지금 회사 이름도 제시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상당한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이 뭐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합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우리가 앞으로 얘네가 합병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게 조금 이제 미래도 분명히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아마 37번을 푸셨다면 당연히 직원들이 이미 뭐에 대해서 그쵸 만족을 한단 말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합병을 하고 나서라는 걸 판단하기 충분한 근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리센트를 선택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는 처음에 35번이 안 잡히면 다른 거 풀다가 내용 파악하고 나서 오셔서 선택하셨으면 됐을 만한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최근 합병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36번이 여기 가서 이렇게 컴마가 명사 다음에 컴마 찍고 명사니까 동격의 컴마였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제약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들 중에 몇 개인 이 회사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퓨는 거의 아니다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의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전혀 없었고 니더도 마찬가지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란 말이기 때문에 투 아니면 보스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스는 항상 둘 다란 뜻이에요. 그죠? 투는 여러 개 중에 그냥 두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회사들 중에 몇 개?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많은 것 중에 두 개예요. 근데 두 개 중에 두 개라고 하면서 가장 큰 것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당연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라서 그냥 투가 정답으로 왔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됐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삽입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여기 내용을 했을 때 앞문장은 지금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뒷문장까지 보고 들어가는 게 정확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rather than이에요. 뭐뭐라기보다. rather than은 형광펜으로 쫙 밑줄 하나 쳐놓으실래요? 실제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원 감축이에요. 레이오프라는 건 해고. 그래서 해고를 이행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형성된 회사 있죠? 이렇게 NDO 이 파마스 제약회사라는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다? 엄청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죠.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37번의 문제에 대한 정답을 바로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로 바로 가보시면 이것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얘기예요. 뭐를? 해고예요. firing. 아까 레이오프라는 말 대신해서 이것은 firing이에요. 그래서 600명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하도록 만들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원들은 informed는 통보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inform BPP니까. 뭐에 대해서? 합병에 대해서 1시간 전에. 이건 전혀 상관이 없죠. 내용하고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거가 뒷받침 뒤에 나오는 문장에 대한 포인트하고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약산업이 현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것도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직원들은 were pleased, 기뻐했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합병이 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D번이 가장 적합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형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문장하고 뒷문장의 관련 상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삽입 문제를 꼭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라러덴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시험에서 라러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A부터 쓰는 게 좋았겠네요. A rather than B.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써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구조만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형사면 형사, 부사면 부사,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장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rather than을 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상관접속사처럼 이렇게 세트로만 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두에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그때 여기에 동사가 나와도 괜찮고 이렇게 이것처럼 동명사가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rather than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요 중에 요 자리에 대한 걸 쓰라고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rather than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쓴다라는 것 정도는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자 보시면 보자마자 대명사 문제가 나왔어요. 도우즈는 보통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others는 다른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the others는 보통 명확한 그 수를 아는 2명 이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뜻해요. 나머지 사람들. all은 전체를 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익숙하셨을 텐데 while이 나와가지고 대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믿는 반면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은 이러는데 다른 몇 명은 이래.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 들어가는 정답은 뭐가 정답이에요? others가 정답으로 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쌤 the others 안 되나요? 라는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the other가 되려면 10명 중에서 2명이 이렇게 하고 나머지 8명이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머지 8명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그 수를 아는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일부는 그런데 나머지 일부가 아니라 그냥 다른 몇 명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others가 정답으로 와야만 했던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이 지문이 조금 빡빡하고 어려운 지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만약에 2개 이상 아니면 3개 정도 틀리셨다면 반드시 지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도 좀 안 들어온다 하시면 번역이라면 좀 그렇고요. 해석을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뒤이어서 저희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7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일 지문에서는 이메일이었었고요. 제목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았어요. 도네이션이었었고 여러분들이 굳이 처음에 들어가면서까지 읽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첫 번째 문제를 딱 바로 확인을 하면 주제 문제였어요. 왜 이 사람이 썼냐고 했었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들어가는 게 좀 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뚝 끊기죠. 다음과 같이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게 기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여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뒤에 내용이 중요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을 증진시 이제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는 어때요? 7,500달러를 예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했던 건 however이죠. 여기에다 박스 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 내용에 막 쭉 가다가요. 여기 가서 이렇게 뚝 끊기고 이렇게 컴마 찍고 지문 내용 뚝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뭘 못 받았다? any confirmation은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돈을 내가 입금을 했는데 받았으면 우리한테 받았다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 확인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회사로부터 아직 확인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이걸 확인해 달라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티켓을 예약하기 위해 이건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confirmation. 그래서 확인이죠. 정답일 가능성이 많네요. 그래서 confirm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제출된 기부금. 괜찮네요. 정답은 그냥 C번이 정답. 이렇게 보통 문맥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나오면 더 고맙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동사만 보면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충 보지 마시고 정확히 보시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8번은 송씨가 제안했죠. 뭐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하게 요거 보고 가셔도 되는데 지문을 보시면 지문 자체가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들어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는 저희가 이제 지문 읽으면서 들어가는 패턴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를 먼저 봤다라는 가정하에 할 때,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반드시 키워드를 잡아야죠.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키워드를 딱 잡는다는 생각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 buy를 한다고 그러죠. 뭐를? 이 theater company를. 그죠? 그 다음에 encourage 직원들을 사용 못해요.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뭐 하는 걸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장려한다는 얘기예요. use the knowledge of. 그죠? 그래서 그들의 지식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뭐한테? to help.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은 줄인다 그러죠. 지원을 줄인다. 재정 지원을 줄인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때? arrange a performance예요. 그래서 무슨 일정을 잡는 건가 봐요. 그 정도 판단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머릿속에 담고 있잖아.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해서 풀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인트가 some of them conduct free lectures. 무료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뭐에 대해서? Personal Finance in School and Community.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부터 뭐 했었냐면 aside from providing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 프로그램은 뭐를 장려한다? Okay? volunteer, 자원봉사하는 거죠. 직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키워드를 보면서 조금 익숙하게 잡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정답은 여기서는 예상했던 그대로 B번이 정답이구나.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형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이중지문으로 갈게요. 이중지문은 이메일하고 영수증하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가 주문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달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봐보시면 첫 번째, what is indicated? 요거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알맞는 것이에요. 누구에서? 미치토스 주문이죠. 이 사람 주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싱글 지문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번에서는 명확하게 보기가 되게 짧죠. 그리고 지금 읽어야 될 내용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공으로 배송이 됐다. 손상된 그 다음에 5개짜리 캔, 그 다음에 예상보다 더 일찍 도착.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들어가서 푸시면 훨씬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야? 최근에 구매했다 많은 물품들을 어디로부터? 나는 뭐야? 믹스드 오피니언이라는 건 좋은 의견과 나쁜 의견 다 있다는 얘기죠. 혼합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해서? 네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배송인데 뭐야? expected takes 7주. 그래서 일주일짜리 걸릴 거로 예상이 됐던 배송이 며칠 안에? 3일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용하고 거의 딱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는 D번이구나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 fell apart예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fell apart라는 건 이제 못쓰게 이렇게 좀 흐트러지고 망가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 뜻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정도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ssemble 이렇게 드랍 이렇게 보시면 조립하다, 떨어뜨리다, 그 다음에 바꾸다, 그 다음에 깨지다. 요 정도의 의미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fell apart라는 게 떨어져서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뉘앙스라서 아마 이제 드랍이라는 단어도 했고 망가지면서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보기에서 이렇게 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셔서 내용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줄에 fell apart가 나와요. 그래서 그건 뭐라고 나오냐면 라운드 브러쉬가 뭐란 얘기예요? fell apart 됐다. 그리고 나면 뭐라고 했냐면 한 번 딱 바르고 나자마자 뭐야? 나는 뭐 트랙 마크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망가졌다는 뉘앙스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내용 자체가 컴플레인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하고 떨어뜨리거나 바뀌고 이런 건 아니죠. 뭔가 안 좋다란 말이기 때문에 망가졌다라는 브로크가 정답으로 포인트에서 가장 적합했던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178번은 미치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의 내용보다는 보기를 보는 게 훨씬 더 빨랐어요. 그래서 보시면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 회사로부터 전에 구매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리뷰를 포스팅,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에 블로그 같은 데 글 쓰고 어디 사이트 가서 후기 글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포스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리뷰 후기를 썼다라고 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이 페인트 회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리턴 킷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했다가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요 정도 의미였겠네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건 구매한 적이 있다, 부정적인 리뷰, 그 다음에 리턴킥, 그 다음에 배송비. 요 정도 생각하면서 들어가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포인트를 바로 잡으셨을 텐데 뭐라고 나왔었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I gave it 1 star online. 요즘 후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별 5개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외국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별로 표시돼요. 그래서 하나가 뭐 하나면 나쁜 거 2개, 3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1스타를 줬다는 얘기죠. 온라인으로. 왜? 내가 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스를 빈 상태로 둘 수 없었으니까. 하나라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란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개라도 줬다는 얘기예요. 되게 상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다는 걸 판단할 수 있네요.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이 후기를 작성하면서 뭐 했다? 이렇게 별표 표시를 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했다는 걸 충분한 근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았겠고, 그 다음에 179번은 어떤 물품이 환불, 리펀하지, 웨펀되지 않을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환불, 지금 이 사람이 구매했던 물품들의 이름이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산 제품들이잖아요. 요게 대한 포인트.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러면 왜 반납 안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워서 지금 반납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사용했다라는 게 있어요. 뭘 사용했어요? 보시면 거기 뭐라는데 테이프도 사용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I'm sure green joy paint bright green 해놓으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책 그린조이라는 페인트가 밝은 녹색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it seems to be darkest, 가장 어때요? 어두운 녹색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상 까보니까 정말 어때요? 밝지 않고 어두운 느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람 이거를 캔을 어때요? 깨가지고 써보니까 어두운다는 판단하는 거니까 이미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한 페인트를 반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으로 여기서 섣불리 그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테이프도 썼는데 이렇게 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건 연계 문제로 뒤에 가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If you are not completely satisfied with your interior, exterior liquid paint라고 나오죠. 그 다음 뭐라고 해? Return unused portion이라고 나와요. 그 오리지널 컨테이너에서 며칠 안에? 30일 안에. 그래서 30일 안에 어때요? 구매일로부터 30일 안에 캔을 까지 않고 원 상태 그대로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반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는 물품은 뭐다? 그린조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형태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80번. 언제 고객들은 크레딧을 받냐인데 여러분이 크레딧 같은 경우는 일종의 포인트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주고 다음에 구매할 때 주는 크레딧, 다음에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신용 이런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문 안에서 크레딧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레딧이 어디에 언급이 돼 있냐면 마지막에 나와. We will replace it within a comparable can of paint라고 refund your money. 환불해 준다고 그러죠. 근데 뭘 위해서? For a credit을 위해서만 뭐 해준다? 환불해 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미래 구매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불을 신청하는 거죠. 환불하려면 물건을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의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는 그들이 제품을 반납해서 환불받을 때 할 수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79번에 나왔던 연계 문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중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고, 그 다음에 영수증하고 레터였어요. 광고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영수증에 샀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컴플레인 레터인가? 아마 이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목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메리메이즈 그 다음에 클리너, 무슨 청소 업체거나 청소 물품을 파는 업체거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가서 보시면 바로 문제부터 풀면서 갔어야 되겠죠? 메리메이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기 보면서 들어가야겠네요. 몇몇 프로모션을 정기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its anniversary 무슨 기념일을 축하할 것이다. 축하하고 있다. 최근에 경쟁업체를 인수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매장이 열었다. 이 정도겠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프로모션, 그 다음에 무슨 기념, 그 다음에 경쟁업체 인수,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 요걸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뭐나 이제 읽으면서 들어갔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천천히 해석을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자마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It's celebrating its 15th year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주년 기념. 여기서 이미 정답의 포인트가 갈렸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정답은 B 마무리할 수 있었겠고, 그 다음에 아베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베논이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두 번째 영수증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아베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였네요.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나 하고 이제 들어갔죠. 지문에서도 바로 답변에서 he라고 언급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He prefer, 선호한다. all-in-one 클리닝 서비스를 선호한다. all-in-one. 그 다음에 컨설테이션에 대해서 뭐 했다? 상담에 대해서 지불을 했고, 그 다음에 클리닝 서비스를 전에 사용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메리메이드 레프리젠트 직원이죠. 레프리젠티브라는 건 보통 모든 직원을 다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대표란 말이 그냥 직원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전에 연락을 했었다. 좀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삼중지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에서도 연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날짜가 제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6월 1일 날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영수증에 대해서 지금 발행을 받았죠. 6월 1일 날. 그러니까 지금 페인트 그 작업을 받은 게 6월 1일, 아니죠. 청소죠. 청소 작업을 받은 게 6월 1일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앞에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schedule an appointment,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뭐 해라? 우리 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 방문해 달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월 1일 날 작업을 했다라는 건 그 전에, 그렇죠? 연락을 서로 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정답의 포인트가 여기서는 뭐로 나왔어요? 이미 어때? 그 회사 직원한테 뭐야? 6월 전이죠. 그래서 6월 전에 연락했던 적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정답은 D. 이 문제는 지금 시험에서 전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루틴을 조금 꼭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 편지글 나오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터를 가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무조건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레터가 있었고요. 포함될 수 있는 거를 막 찾아봐요.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스테이크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었고, 뭐라고 하고 있고 쭉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 Please find include check.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and to 쿠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수표예요, 책이라는 건. 그 다음에 쿠폰하고. 그럼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답으로 찾아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서 머니 오더라는 건 우편환이에요. 우체국 가서 이제 가서 교환해주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캐시라는 건 현금이니까 말이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크레딧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바우처. 얘가 쿠폰이란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바우처가 정답인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았겠네요. 그 다음에 편지의 목적이에요. 문제가 요게 먼저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요게 이제 주제 문제가 뒤로 가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같은 경우는 읽고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분명 읽었을 거예요. 쭉 읽으면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appreciate, 감사하다 그러죠. 우리한테 어때? 전화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사해주는 편지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감사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청구 미스테이크죠. 청구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일깨워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사과 말씀을 드려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생략이 됐었고 너한테 우리가 뭐 쿠폰도 주고 돈도 돌려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됐죠. 그러니까 내용은 항상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답은 일반화돼서 나오거든요. 주제 관련된 게.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노티스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노티스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직원을 요청하려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schedule an appointment예요. 그래서 일정을 다시 잡는다? 아니면 어때?
리플라이저 답변을 주기 위해 괜찮죠. 왜? 그 사람이 이미 뭐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사과 말씀도 드리고 답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당연히 D번이 정답이었던 형태였어요. 그 다음 195번이에요. 자, 미스터 백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우선 찾아야 됐겠죠? 근데 미스터 백이라는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아,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나 근데 보면 뭐예요? 스케줄 매니저예요. 스케줄 매니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현재 뭐밖에 없어요? 스케줄 매니저. 뭐 추가적으로 자기가 뭐 어디 어쩌 이런 얘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시 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정책을 바꿨다? 뭐 전화번호 나오면서 했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써 있죠. 혹시 지문에 전화번호 본 적? 예, 그렇죠. 지문 안에도 분명히 전화번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정기적으로 근데 아침에 확인한다? 아침에 확인. 그 다음에 회사 웹사이트를 유지한다? 뭐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분명히 연계가 여기서 보통 3중 지문에선 연계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물론 하나가 있을 때도 있지만 지금 하나는 풀었잖아요. 근데 연계가 하나가 아니죠. 그러면 얘도 혹시 연계인가라는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실제 정답의 포인트는 되게 쉬워 단순했어요.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 한번 했던 거 아까 일정 잡으려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정 부서로 전화하라고 그랬죠. 전화번호 직접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 사람 어때? 지금 백씨가 어디 부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정 부서 사람이고 그 매니저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어디로 해야 돼요? 전화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스케줄 디파트먼트로 연락해야 되는 거니까 번호도 아까 같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답은 뭐였던? B번이었던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3중 지문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최근 시험 유형을 보면 이게 5, 6도 물론 중요하지만 7 포인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좀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실 때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해석하면서 막 달라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문제의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히 읽으셔가지고 키워드를 잡으셔가지고 가서 잡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막 지문 다 읽고 하는 것보다는 요 포인트가 점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대신 풀 때는 이렇게 하고요. 리뷰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독해를 이제 진짜 해석도 해보셔야 돼. 그래서 독해 실력까지 같이 넣으시면서 하시면 이번 시험 보는 것까지 여러분이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하시면 그 다음이나 다음 시험에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저의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적중 특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